네, 자, 지금부터 부가세 이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매매천표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에 대한 그런 이제 감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가세 이론은 문제가 이제 이론 문제가 15개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2개가 나와요. 2개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2개를 위해서 공부를 좀 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2개에서 이제 3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3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나중에 쌤이 수업을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쌤이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간단하게 공부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그 체크해드리는 그 별표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를 갖다가 한번 쭉 다 읽어보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세무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가세 이론을 모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실 때 좀 잘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가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페이지죠? 네, 글로 가겠습니다. 자, 1절. 자, 부가세의 기초이론 되어 있는데, 자, 부가세가 뭐냐? 개념이 나와 있죠? 자, 개념은 쌤이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께 구질구질하게 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부가세는 그냥 한마디로 뭐다? 창출한 부가치에 대해 가지고 매기는 세금이죠. 부가치가 뭔가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에 어떤 물건을 매입을 했다.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했다? 300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때 이제 생긴 이 마진이 얼마입니까? 마진이, 그렇죠. 이게 이제 200원이죠. 200원. 그럼 이 200원이라고 있는 마진을 부가치라고 해요.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가세의 공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을 300원에 이제 팔았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300원에 10%면 30원이죠. 그러면 30원만큼을 원래는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입을 했을 때, 그쵸? 매입을 했을 때 부가세를 미리 낸 게 있으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었죠. 대급금. 한마디로 선납세금이에요. 먼저 납부한 부가세라는 얘기죠. 걔가 있었기 때문에 걔를 빼달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만약에 100원에 구입했다면은 10%인 10원을 냈겠죠. 그럼 10원을 이미 냈으니까 얘를 빼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를요? 20원을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빼는, 즉 매출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전 단계에 일어난 매입이라고 하는 세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누굽니까? 이번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중요해요. 자, 특징 볼게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첫 번째 뭐다? 국세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부가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징은 뭐다? 당연히 국세입니다. 국세. 자, 국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다 그런 얘기죠. 금액의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국세청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부가세를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지방마다 이제 세무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치해 두고 그 세무서에서 그 지방에 있는 세금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국세이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접세. 자, 간접세란 말은 쌤이 이미 얘기했죠. 간접세가 뭡니까? 그렇죠.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하고 저와 같은 개인적인 이제 개인들이죠, 개인들. 일반적인 뭡니까? 최종 소비자.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보통 이제 담세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담세자가 이제 최종 소비자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얘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요, 그 물건 살 때 그 주인한테 어떻게 한다? 물건값하고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물건값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세금만 어떻게 한다? 잠시 가지고 있다가 이게 부가세 예수금이었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해요. 납세자. 그럼 납세자는 누구입니까? 나한테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죠. 그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렇죠. 간접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세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다르면은 간접세이고 같으면은 직접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뭐 커피라든지 뭐 과자 같은 거 하나씩 사 드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다? 부가세를 내고 온 거죠. 내고 온 건데 모른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간접적으로 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다? 예, 소비형 부가세입니다. 그렇죠? 소득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GMP형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소비형 부가세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세가 있는데, 자, 일반 소비세는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게 개별 소비세가 있죠. 혹시 개별 소비세가 뭐예요? 개별 소비세는 사치성 품목에 붙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골프용품, 귀금속,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에어컨, 이제 이런 이제 사치성 품목에 붙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특정한 물건에만 붙는 세금이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물품에만 붙는 세금이 아니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이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마다 과세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단계 소비세가 있는데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가 제조기업에서 도매기업으로 팔고, 도매에서 이제 소매기업으로 팔고, 소매에서는 어디로?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그쵸? 그럼 팔 때마다 이제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그 세금을 어떻게 한다?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세금이 자꾸 붙으면서 세금이 점점 커지죠. 맞죠? 그래서 이 세금을 결국 누가? 맨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가 다 떠나가지고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하는 거죠. 얘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비록 부가세를 내지만 그 부가세를 낸 게 아니죠. 왜? 나중에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칠수록, 그렇죠, 부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각 단계마다 세금이 분다 해가지고 다단계 소비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알고 있죠? 네, 매출이라고 하는 세액에서 전단계 발생한 매입 세액을 공제해준다 해가지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소비형 부가치세는 쌤하고 여러분들 실무 공부할 때 영세율에서 이야기했죠. 이제 요거는 이제 영세율 이제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영세율 제도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있어요. 생산지국이란 말은 이제 수출하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만들어서. 소비지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쵸. 수입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그 나라에서 소비하는 나라예요. 그럼 누가 이제 과세할 거냐 그 얘기인데, 소비지국 너희들이 과세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그쵸,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10%를 부가세를 과세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다가 판매를 한다. 일본이 몇 프로입니까? 5%인가 7%인가? 그냥 5%라고 합시다. 5%. 아시겠죠? 그럼 일본에다가 이제 수출할 거란 얘기죠. 그쵸?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10% 과세하고 일본에서 5% 과세하면은 이중과세가 되어버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물건의 단가가 커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국가 간에 이제 뭐다? 상호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 관계가 된다는 얘기는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서로 간에 뭐다? 어떤 규약에 의해 가지고 서로 영세율을 적용하자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럼 이 0%의 세율을 둘 다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과세하면은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누가 과세할 거냐? 즉, 생산지국이 과세할 거냐? 그쵸? 소비지국이 과세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소비한 나라가 수입한 나라니까. 그쵸? 그럼 이 0%는 뭐다? 한국이라고 하는 기업, 즉 수출하는 기업이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 0%가 되는 거죠. 그럼 0%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일본만 과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만 과세하는 거니까, 즉 소비지국이 결국은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니까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비한 나라가 과세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세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제 2절. 자, 1번에 보면은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 있는데,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가세의 특징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뭐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고 그냥 1번 국세, 2번 간접세, 뭐 3번 직접세, 뭐 4번 뭐 일반 소비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1번 국세, 2번 간접세, 3번 개별 소비세, 4번 다단계 소비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납세 의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페이지에 자, 1번을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가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부가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첫째, 사업자가 있고, 둘째 뭐가 있다? 재화를 수입한 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사업자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이든 돈을 벌지 않을 목적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돈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재화나 용역을 공부하는 이제 과정은 좋은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한다? 일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만 사업자를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공부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물건을 중고나라에다 올리는 거예요. 중고나라에다 올려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계속적인 경우입니까? 일시적인 경우입니까? 일시적인 경우죠. 그러한 경우는 사업자로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네, 사업자가 고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자는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지 사업자가 고용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면은 사업자로 보고 그런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당연히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재화를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요,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은 여기에서는 개인은 될 수가 없는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 해외에서 어떤 예쁜 가방이 하나 있고 옷이 있어가지고 걔들 어떻게 했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 이제 복귀하게 되면은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국내에 가지고 온 거니까 이것도 수입처럼 보겠대요. 수입처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서 관세 내야 되고 부가세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도 부가세의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만 개인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번에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자는요, 재화나 용역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재화가 뭐고 용역이 뭔지,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재화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재화는, 자, 193페이지에 중간쯤에 있죠.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건하고 권리가 있다면, 걔는 재화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이죠. 근데 이 물건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유체물이라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무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도 물건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럼 쌤, 유체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 적어 놓았죠? 자, 박스 안에 보세요. 위에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 건물 등,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유체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회계로 따지게 되면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재고 자산이나, 맞죠? 예, 유형 자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뭐 투자 자산도 있겠죠. 예, 뭐 아무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무채물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주로 뭐가 있습니까? 밑에 나와 있네요. 전기, 가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전기, 가스는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런 전기하고 가스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 과세 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열 등 뭐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연력들, 그쵸? 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도 또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통신, 여러분 인터넷, 그쵸? 핸드폰 요금 다 부가세 10%가 붙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예, 무채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권리인데요. 자, 권리는 보니까 뭐 광호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권리가 보니까 누구예요? 회계에서 말하는 무형 자산들이죠. 무형 자산도 우리가 공급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뭐다?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재화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1급에서 잘 물어보진 않아요. 예, 물어보진 않는데 가끔씩 나오니까 쌤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용역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영무의 제공이 있어요. 영무의 제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미용실, 맞죠? 그 다음에 뭐 마사지샵 같은 곳, 그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용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헤어를 이렇게, 그쵸, 관리해 주고 있죠. 뭐 커트도 치고 뭐 파마도 하고, 그쵸. 근데 그런 미용실은 우리가 뭐 가위를 팔려고 만든 샵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예, 머리를 해주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그쵸. 그래서 영무의 제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사지샵 어떻습니까? 그렇죠. 피부를 관리해 주는 거죠. 피부를 막 이렇게 막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뭡니까? 이것도 노동이죠. 노동. 그런 노동을 영무라고 해요. 영무. 그쵸.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사지샵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2개월, 3개월씩 이렇게 뭐 이렇게 회원제로 끊어놓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10%의 부가세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 한번 커트 칠 때마다 뭐 3만원, 5만원 나가죠. 다 뭡니까?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왜요? 간접세이니까. 그쵸. 내부는 있는데 이제 뭡니까? 그냥 느낌은 안 오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다? 예, 이러한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화를 그냥 우리가 돈을 받고 판매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재화의 공급인데, 용역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재화를 뭐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용역이에요. 있는 권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돈 받고 팔게 되면은 이거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죠. 근데 건물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건물을 월세를 주는 거예요. 맞죠? 그 월세를 주게 되면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용역을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노래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쵸. 예. 친구들하고 노래방도 못 가고, 그쵸. 자, 아무튼, 예, 코로나 나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뭐, 한 시간에 뭐 10,000원.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10,000원 안에는 부가세 10%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근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기계를 파는 게 아니고 노래방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곳이잖아요. 그게 바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영무의 제공, 그 다음에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자, 사업자 등록 중요하죠. 이게 별표예요. 네,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자,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제 그 납세 의무자 배울 때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상법상에서는 사업자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부가세법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과세 사업자하고, 그 다음 뭐다? 면세 사업자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 사업자는 뭔가 하면은,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부가세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자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재활용 용역은 10%의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을 적용받지 않죠. 그쵸?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부가세를 몰라요. 그쵸? 모르니까 그냥 남들 다 부가세 같이 신고할 때 얘는 그냥 뭐다?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사업자는 부가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실무 시간 때 공부했죠. 불공제 매입세액. 그때 뭐 있었습니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얘는 부가세랑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다? 매입세액 공제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데 공부하는 경우는 이 과세사업자를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3페이지에 자, 3번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19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나와 있는데, 자,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20일. 자,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월 1일 날에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바쁘죠. 뭐 행사도 해야 되고, 뭐 손님도 막 처음이니까 많이 몰려오겠죠.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요 안에만 와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얘기죠. 늦어도 언제까지는 2월 21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요, 자, 어떻게 한다?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은, 그렇죠. 매입세 공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럼 그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업을 신규로 개시할 때는요, 처음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집기 비품도 이렇게 매장 안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집기 비품이나 인테리어 비용도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쵸? 그럼 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은 사업자 번호를 줄 수가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한다?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증 발부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가지고 미리 매입세 공제를 받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업을 개시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의 매입세 공제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 사업을 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그쵸?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분증 내밀고, 그쵸? 그다음 뭐 집 주소를 뭐 이렇게 불러줘도 괜찮아요. 예, 사업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이 뭐 금방 돼요. 좀 신기하죠? 아니면 그 집에서 PC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도 안 했을 건데 막 사업자 등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194페이지에 4번에 사업자 등록에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발급은 며칠 여기 나와 있죠. 줄 한번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신청으로부터 2일 안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일 안에 발급을 해야 돼요. 2일 안에. 옛날에는 이제 이게 3일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자들의 이제 조기 이제 빠른 사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2일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작년에는 3일이었죠. 3일이었는데 여기 이제 바뀌어 가지고 2일 안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주란 얘기예요. 우리의 그거와 똑같아요. 민증, 그쵸? 우리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게 되면은요, 동사무소에서 며칠 이내 발급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발급을 하는 건데 그 기간이 3일에서 2일로 줄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에
자, 다만 사업장의 시설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며칠?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2일 안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조사를 위해 가지고 한 5일 정도의 시간은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5일 정도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총 며칠입니까? 예, 7일 안에는 발급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에 정정이라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 정정이란 말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뭐다? 우리 회사가 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주소가 바뀌겠죠? 또 대표이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가 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대신에 이제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변경 사유가 있고,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증에 재발급이 있죠. 그 재발급을 봐야 되는데, 이 재발급이 당일날 발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일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당일날 재발급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2일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발급되는 것은 누가 있습니까? 첫째,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즉, 우리 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의 그 회사의 이름이 바뀌게 되면은 그 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당연히 그렇죠. 뭐 재발급을 당일날에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통신 판매업자, 그러니까 쇼핑몰을 얘기하는 거죠.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 바뀐다. 그 예를 들어서 뭐 www.com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도메인이 바뀐다면은 그런 경우도 뭐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당일에 재발급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호가 바뀌는 거하고 도메인 주소가 바뀌는 것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 없이 그냥 당일날에 바로 재발급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당일날에 빠르게 발급을 해주겠다. 하지만 밑에 있는 3번에서 자 10분까지는요 당연히 뭐다? 예, 이틀만 기다려라. 그래서 이틀 이내에는 재발급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정한 내용이 그만큼 뭐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이틀을 달라 그런 얘기죠. 자, 이것도 이제 작년에는요 3일이었는데 그쵸? 작년 3일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2일로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작년에는요 요 2일이 작년에 7월 1일부터 바뀐 거고요. 요거 2일은 뭡니까? 이거는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올해부터. 왜냐면 작년에는 얘만 바꾸고 얘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날이 이틀 이내이죠.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바뀐 건데 그때 이틀 이내 얘만 바꾸고 정정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 정정은 작년 12월 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3일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2021년도부터 이틀을 바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렇죠. 최초에 발급하는 경우도 이틀이고 맞죠? 정정하는 경우도 이틀 이내에 발급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최초에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필요하다면 5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에 6번 과세기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기간인데 예, 과세기간이죠. 아니, 미안해요. 과세기간이에요. 자, 과세기간인데 자, 과세기간은 어차피 우리가 실무 공부할 때 이미 쌤이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눈다. 맞죠? 자, 1기는 뭐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3, 6, 9, 10이죠. 맞죠? 알죠? 이거 369, 369, 369, 12. 미안합니다. 이상한 거에서. 자, 그래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고 있다. 그 다음에 2기도 뭐다?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3, 6, 9, 12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요 1기 한 기수는 6개월이에요. 아시겠죠? 원칙은 한 기수가 6개월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뭡니까? 미리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기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예정 신고니까 언제까지? 그렇죠. 다음 달 25일까지 무조건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는요, 그렇죠. 6월 말일날 끝나니까 다음 달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을 25일 정도를 더 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기도 마찬가지죠. 예정신고기간은 9월 말에 끝났으니까 다음 달 10월 25일까지 신고가 납부하고, 얘는 이제 다음 달이 이제 다음 해죠. 다음 해가 되니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전산학의 1급은 법인 사업자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그렇게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참고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 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요,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요, 참고로 예정신고를 안 해요. 개인 사업자가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인 사업자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법인 사업자보다 능력이 약간 떨어지니까, 그쵸? 예정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세무서에서 어떻게 한다? 예정신고 때 개인 사업자 너희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고지서에다가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요, 예정신고쯤 되면은, 이제, 그 사업장 쪽으로 우편물 하나가 날라와요. 아시겠죠? 그 우편물 안에 뭐가 있다? 예, 고지서가 들어있어요. 고지서에 이제 적혀있는 금액을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신고하고, 신고를 하는 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1기예정, 1교학정, 2기예정, 2교학정 4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원칙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예정신고 시에는 어떻게 한다? 고지서 날라오면은 납부만 하면 되는 거고, 확정신고 때는 어떻게 한다? 확정신고 때만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법인 사업자 위주니까 법인 사업자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이제 일반 과세자하고 이제 간이 과세자에 대한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과세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만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요걸 먼저 쌤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과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다고 했죠. 근데 면세사업자는 어차피 부가세를 신고 안 하니까 걔는 제끼고, 자, 과세업자만 좀 볼게요. 자, 과세업자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뭐가 있다? 네, 간이 과세자가 있죠. 그쵸? 자, 일반 과세자의 경우가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시험 나올 때 요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공부하면 되는 건데, 간이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얘는 가끔씩 우리 이론 문제에서, 그렇죠, 객관식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좀 아셔야 되고, 또 얘를 좀 알아야만 또 이런 내용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예요. 그쵸? 물론 간이과세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인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의 내용이죠? 맞습니까? 지금의 내용인데, 자,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 세금을 1기예정, 1교학정, 그 다음에 2기예정, 2교학정 신고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예정 때는 신고 안 한다고 했죠?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아무튼 뭡니까? 이 산식을 사용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간이과세 사업자는, 자, 어떤 사업자인가 하면은요, 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예요. 너무나 힘든 사업자예요. 왜?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작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부했을 때, 자, 공급 대가. 자, 공급 대가란 말은 대자죠. 대자란 말은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쵸? 대자란 말은 금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왜? 부가세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아무튼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이 합계액이 얼마?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법인 사업자는 매출의 규모가 큰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무튼 간에, 자, 이런 사업자가 뭐다? 간이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간 만약에 우리 회사가 아니죠. 자, 우리 가게가 연간 4,800을 팔아요.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이 4,800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4,800만 원 이제 미만을 파는 사업자인데, 그러면 그 미만을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재값 떼고 월세 주고
알바들 알바비 주고 그 다음 또 뭐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내면은요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뭐다 사업을 하지 말고 취업을 하라는 얘기죠. 너무나 힘드니까 세무사가 어떻게 한다? 너희들에게 혜택을 좀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일반 과세사업자는 자보다 좀 더 간단한, 그래서 간단한의 간이에요.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간단한 산식이 이제 어떤 산식인지는 잠시 볼 거고, 아무튼 그 간단한 산식으로 세금을 구하게 되면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첫 번째, 그렇죠. 세금을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이 일반 과세자보다는 좀 더 적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한다?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한다?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연간 매출액이 4,800이죠. 만약에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은, 그때는 납부세액이 나오더라도 뭐 한다? 면제 주겠대, 면제. 면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가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만약에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나오더라도 세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우울하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간이가 사업자의 제도입니다. 그럼 간이가 사업자는 이제 어떤 산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가 하면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서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한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곱해가지고 금액을 확 다운을 시켜요. 다운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10%를 곱하면은 이 납부세액이 얘보다는 좀 더 작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를 쌤이 좀 보여드린다면, 자, 사례를 좀 볼게요, 사례를. 자,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요거 4천만 원 합시다, 4천만 원. 미안합니다. 4천만 원 할게요. 자,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고, 매입액이 0원이고, 업종별 부가율이 예를 들어서 30%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과세자일 때는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1년에 4천만 원만큼을 팔았대요. 그럼 4천만 원 팔았다면 10%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 되겠죠. 그럼 매출세액은 4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액은 그냥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매입액은 당연히 없으니까 매입세액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 가게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온다? 400만 원만큼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이가게 사업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는 거죠. 그럼 공급 대가란 말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요 4천만 원에서 플러스 얼마를요? 요 4천만 원의 10%가 400이죠. 맞죠? 그럼 그 400을 뭡니까? 더하면은 4,400이 되겠죠. 그러면 이 4,400만 원에서 곱하기 만다?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업종별 부가율은 제일 높은 게 2020년 기준으로 제일 높은 게 30%였대요. 그러면 30%를 곱하게 되면은, 자,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까지. 자, 432, 432니까, 132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1320만 원에서 다시 뭐 한다고요? 곱하기. 그렇죠. 10% 하라는 얘기죠.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132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반 가세사 사업자는 400만 원 내야 되는데, 간이가게 사업자는 132만 원 내는 거니까 당연히 간이가게 사업자한테 큰 혜택을 준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간이가세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너무나 이제 영산 사업자니까 혜택을 이런 식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과세사업자가 일반과 간이로 나온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그러면 쌤이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195페이지에서 자, 과세기간 이야기 했죠. 과세기간에 보시면은 그 박스 있죠, 박스. 자, 박스 밑에 보면은요,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1년에 몇 회? 4회. 그리고 법인사업자 중에서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란 말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죠. 이게 참 이게 머리 아파요. 공급가액이 있고 공급대가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쌤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없다고 했죠. 법인사업자 중에서도요,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뭐라고요? 예정고지 제도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뭐 중요한 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잘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요, 뭐라 되어 있죠? 납세 편을 위하여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날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만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죠? 그렇죠. 우리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번을 신고 납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법인사업자 중에서 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또 누구?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에서 누구? 일반 과세자. 아시겠죠? 일반 과세자는 1기 예정신고, 2기 예정신고, 즉 예정신고는 안 한다고 했죠. 뭐 안 한다고 했습니까? 확정신고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고를 2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신고를 4번 해야 돼요. 예정 확정 전부 다. 근데 개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신고를 2번 해요. 확정신고만. 그러니까 예정신고는 없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간이가세 사업자는 1년에 신고를 한 번만 하라고요. 어떻게? 얘들은 너무나 힘든 사업자고 더 능력이 떨어지니까 얘들은 1년에 2번도 아마 못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1년에 한 번만 하라는 얘기죠.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그냥 일기로 보고 딱 한 번만 신고 납부하는 얘기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뭡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언제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연도 언제? 1월 25일 날 요때 그냥 한 번만 확정 신고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1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간이가세 사업자도 중간에 고지서 날라옵니다. 자, 그게 이제 옆에 나와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만 1월부터 6월 말까지는요, 예정 부과기간으로 해가지고 세액을 어떻게 한다?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무슨 말이죠? 그렇죠. 6월 달까지 예정고지세액을 세무서에서 계산해가지고 또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간이가세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쌤이 여러분께 얘기 좀 해드릴게요. 간이가세 사업자는요, 2020년도까지는 이제 요 기준이었는데, 자,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2020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쌤이 별도로 이제 그 카페에다가 개정된 내용들을 제가 올려놓았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서 이제 고치시면 되고, 2021년도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이 간이가세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얼마로? 8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좀 더 이제 금액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올려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는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당연히 간이가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아까 쌤이 보여드렸던 그 산식, 그쵸? 그 산식으로, 그 산식이 뭔지 알죠? 공급대가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가지고 금액을 확 다운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10%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내면은 일반 가세자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낸다고 했잖아요. 그쵸?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식으로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뭐다? 당연히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세 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간이가세 사업자는 전체를 다 뭡니까? 8천만 원 미만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과세 유용 장소, 주점이죠, 한마디로. 과세 유용 장소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제 태클을 건 거예요. 아무튼 뭐 임시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4,800만 원이면 그냥 미만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요, 간이가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조금 뭡니까? 태클을 건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바뀌면서 이제 뭐가 바뀌는가 하면은 혜택이 바뀐 거죠, 혜택이. 그럼 혜택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 혜택은 똑같죠. 일반 가세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두 번째 혜택이 바뀌었는데,
아까 이제 쌤이 얘기했지만 그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납부세액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납부세액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 연간 공급대가가 얼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맞죠?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이 납부세액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아예 내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내심하라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3,800만 원이 아니고 작년에 기준이었던 얼마? 4,800만 원. 이제는 그냥 4,800만 원 미만으로 공급 대가가 있다면 그냥 뭐다? 너희들은 그냥 세금을 그냥 아예 내지 마 그 얘기예요. 혜택을 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요 간이 과세사업자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은 연간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액이 있다. 그러면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당히 이제 큰 혜택을 준 거죠, 한마디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하나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그 단원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요. 이건 일단 지금은 이건 안 봐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기간은 마감을 하도록 하고 이제 이번에 예외적인 경우를 좀 볼 건데 자,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과세기간 말고 이제 좀 별도의 이제 뭡니까 특이한 과세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우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자, 두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어떤 거? 첫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하고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자, 이 두 개만 공부하시고요. 밑에 있는 뭐 과세용이 변경되는 경우하고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버리세요. 이거 어려우니까. 자, 이런 거는 좀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좀 가지고 갈 건데 자, 쌤이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 자, 이거부터 할 건데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 5월 15일 날에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5월 15일이면 일기 예정입니까? 일기 확정입니까? 일기 확정이죠. 왜요? 일기 확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6월 30일까지가 일기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기 확정의 신고 기간은 원칙이 뭐예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이게 위에 있는 1번의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회사가 5월 15일 날에 사업을 개시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업 등록이 아니에요. 개시가 중요해요. 개시가. 아시겠죠? 이때부터 장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개시를 했다면은 그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할 거냐? 아니죠. 왜? 사업을 우리가 언제 했다? 5월 15일 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신규 사업자는요. 언제부터? 개시한 날로부터 과세기간이 끝나는 그날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업자가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인데 자, 폐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자,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폐업을 한다는 얘기는 자,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사업을 쭉 잘해왔다는 얘기죠. 그쵸? 쭉 잘해왔는데 자, 이날에 뭐 한다? 폐업을 해요. 폐업을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에 폐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쭤볼게요. 자, 8월 달이면은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중에서 언제입니까? 2기 예정이죠. 맞죠? 그럼 2기 예정이니까 2기 예정은 언제부터입니까?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7, 8, 9니까 9월 말까지가 2기 예정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2기 예정 신고는 언제이다?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가 2기 예정 신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회사가 사업을 쭉 영위해오고 있다가 언제? 8월 15일 날에 문 닫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때는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언제이다?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8월 말 15일까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폐업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폐업일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폐업하는 날에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폐업이 뭡니까? 과세기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여쭤볼게요. 그럼 얘는 8월 15일날 문 닫았으니까, 그럼 이제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폐업 신고할 때 이제 부가세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쌤, 이기 예정이니까 9월 말 날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달 언제? 10월 25일 날에, 요때 신고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왜요? 폐업을 하게 되면은요, 폐업한 날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럼 언제까지? 9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8월 달에 문 닫았으니까요,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달까지예요. 그래서, 자, 9번에 보시면, 자, 최초로 신규 사업을 했다. 그럼 언제부터? 개시일로부터. 폐업을 한다. 폐업일까지.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웬만한 말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96페이지에 있는 7번의 납세지부터는, 예, 다음 강의에서,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